법의 하자가 크면 무효로 봐요. 그 다음에 이 법의 하자가 무효 정도 아니면 유효하다고 보고 여기서는 취소를 인정을 해요. 여기서 유효 취소. 알았죠? 여기서 그래서 판결은 저기 모든 다 취소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소송에. 근데 판결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정 후에는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또 확정은 언제 되느냐? 판결 정본이 송달되는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 전에는 상소를 하고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효인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여기 무효인 판결의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는 판례는 확정 전 무효인 판결의 확정 전 상소도 허용을 안 하고요. 확정 전 상소도 허용을 안 하고 확정 후 재심도 허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무효인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런 당사자한테 불이익이 없어요. 강제 집행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래서 무효인 판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거나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제망적계 요거 4개. 4개 빼고 나머지는 다 96%죠. 나머지 96%는 전부 다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을 때. 그러면 무효인 판결은 뭐냐? 재판권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이에요. 간과. 그 다음에 재소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간과한 판결. 그 다음에 소송 계속이 없어가지고 소송이 종료됐음에도 간과한 판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판결 4개, 이건 외울 것. 뭐 하여튼 매일 나올 거 이것도. 제망적계. 이 4개는 무효인 판결이에요. 대표적으로. 이거 빼고는 나머지 위법하지만 유효한 판결로 가고. 제망적계. 외울 수 있겠죠? 제망적계. 그래서 무효인 판결은 확정적으로 상소도 안 받아주고 확정은 재심도 안 받아주고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알았죠? 여기 나머지만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고 확정적 상소나 재심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일단은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민사법의 가장 기초 지식이에요. 기초 지식. 이런 게 있어야 기본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본이. 알았죠? 예,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암기해 놓는다. 예, 그래서 요까지가 기본 개념으로 하고요. 그래서 제망적계 오늘은 좀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예, 됐죠? 어느 정도 기본을 잡아놓고 이제 암기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암기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 요건에서 재판권 관할권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 재판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시험은 거의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건 법전에부터 잘 안 나오는데 외국 국가에 대해 재판권을 미칠 수 있느냐 요거 하나 정도만 딱 준비해 놓으면 돼요. 지금 본 대로 외국 국가한테 재판권 인정 여부 여기서부터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노트를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이거는 근거다. 예, 저기 6페이지를 가서 재판권은 외국 사람이랑 뭔가 저기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세계 재판권, 그죠? 이렇게 해서 세계, 한국, 미국, 일본, 막 독일, 영국 쭉 세계 재판권을 나눠놨잖아요. 그죠? 세 개의 지역을 나누는 것, 세 개의 재판권을 분리해서 담당시킨 걸 재판권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분배를 민사소송법에서 해요. 민사소송법에서 분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또 우리나라는 하나의 재판권이 있죠. 하나의 재판권을 각 지역으로, 그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로 막 쪼개놨잖아요. 그렇게 분리해서 담당시킨 거를 관할권이라고 그래요. 그죠? 이렇게. 요 지역 중에 하나,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쪼개는 거. 그래서, 관할권의 분배 기준도 민사소송법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세 개의 미국하고 한국이 싸운다. 그럼 우리 민소법 적용해가지고 재판권을 정하는 것처럼, 정하는 것인데, 그거는 국내에서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이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국내 민사소법 규정이 적용돼서 관할권을 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한국인과 외국인, 대표적 외국인, 민사분쟁이 생겼다. 이런 거를 섭외적 민사사건이라고 그래요. 섭외적 민사사건. 이때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한국의 재판권이 미치는 데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재판권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조금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재판권이 사람한테, 당사자, 그죠? 원피고한테 미쳐야 되고, 물적은 청구. 이거는 여기 청구한테 미쳐야 되고, 사람한테 미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국 여기 섭외적 그러니까 국제적 민사 사건을 섭외라는 말을 써요. 법률 용어로. 그래서 섭외적 민사 사건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느냐? 그럼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재판권이 미친다. 다만 치해법권자한테는 재판권이 안 미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한국과 관련 있는 모든 청구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친다.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인데 요거는 국제사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범위만 하는 거예요. 인적 범위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이것도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그 다음에 외국 국가, 그러니까 여기요, 모든 사람한테 미치는데 치해 법권자 중 대표적인 게 외국 국가예요, 외국 국가. 그 외국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 국가요. 미국 국가, 미군 사단인가? 거기서, 미 사단 거기서 고용하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 봉급 지급에 이행해소를 제기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미국에 재판권이 없다고 부적법 각하해달라고 이렇게 권한전 항변을 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국과 한국 사람이 붙었으니까 이런 건 섭외적 민사사건이죠. 그러면 여기에 국내 재판권이 인적 범위, 물적 범위에 미치느냐 이렇게 항상 구조를 짜놓고 근데 인적 범위에서 외국 국가에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래 판례는 절대적 면제론이라고 그래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내에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 재판권이 없다고 봤어요. 한국 재판권이 안 미친다. 재판권이 없다. 따라서 재판권이 없으니까 이거 소각화가 맞아요. 소각화가. 그렇지만 이게 판례가 변경됐죠.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상대적 면제설로 바뀌었다. 즉 외국과의 행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주권적 행위와 사경제 주체의 행위로 나눠가지고 주권적 행위, 즉 조약을 체결하고 뭐 국가 원수와 외교 사절을 하고 뭐 이런 주권적 행위만 재판권이 면제돼서 이때는 재판권이 없지만 없다. 그렇지만 사경제 주체로서 사법적 행위는 재판권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재판권 인정되니까 적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례가 그거였는데 해고하고 봉급 주고 이런 거는 주권적 행위예요.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예요. 당연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는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친다. 한 판례고 상대적 무효서를 따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로. 이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쓰는 거는 간단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 대로, 여기서,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우리나라 재판권이 미치느냐. 그러면은, 국가의 그 주권적 행위, 조약 체결 이런 거만 생각하면 돼요. 다른 국가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러나 외국 국가의 사법적 행위, 사경제 주체, 그죠? 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않고, 재판권이 미친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 입장이다. 상대적 면제론. 알았죠? 이 정도만 해서 지금 키워드만 암기해놓으면 딱 될 거예요. 그죠? 이거만 암기해놓는다. 하나 대비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국가. 외국을 픽으로 한 추징금 청구 소송. 이것도요, 선택형 대비 하나만 해놓는데, 아직은 둘 다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되는 판례가 딱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만 그냥 체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지문 한두 개 맞추는, 사례는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예, 그래서 보면 여기도요, 여기 봐보면은,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이 미국 국가한테 임금 채권이 있었어요. 임금 채권. 그래서 이제 가배 채권자죠. 가배 채권자가 있었고. 그래서 가배 채권자가, 저기서 갑에 대한 이 채권을 가지고 임금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을 받은 거예요. 추심명령. 그래서 추심명령. 그래서 추심명령을 하면은, 이건 추심명령 자체는 집행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집행법에, 그죠? 집행법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이건 의리라고 합시다. 미국한테 추심의 소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민사소송이잖아요. 민사소송. 그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따라서 여기는 민사법 영역이고, 여기는 집행법 영역인 거예요. 집행법. 크게 나눠서.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집행법에서 이렇게 둘 다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집행 명령을 했고 추심 명령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또 미국 국가를 저기 피고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재판권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부터요. 집행 그러니까는 여기요. 집행법상 미국에 재판권이 있으면 민사소송법상 재판권이 있고 만일 집행법 영역에서 재판권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영역에도 재판권이 없다. 이런 법리를 취하고 있는 게 판례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집행법과 민사소송 영역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알았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고요. 보면은, 우리나라 법원이 외국을 제3채무자라는 추심 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여기서요. 추심금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집행법이라고 그랬죠. 집행법 영역이다. 집행법상 재판권이 있으면 여기요. 그 다음에 민법상, 민사법상 이게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알았죠? 추심명령, 그래도 이렇게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법 영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추심금 소송은 분명히 민사소송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있어요. 연결을. 알았죠? 잘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법원에 강제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거나, 그래서 명시적 동의, 그 다음에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의 하나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 항에 대해서 외국을 제3채무자로 추심명령, 외국을 제3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 타당하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 집행법 영역에서 외국 국가가 피고로 되려면 아까처럼 외국 국가의 사법적 영역 아니면 주권적 영역은 재판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강제 집행의 대상에 동의를 했다. 또는 면제 주장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은 재판권이 있게 되겠죠. 그죠? 재판권이 있다. 재판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아까 본 대로요. 추심명령 재판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기 했던 수업 요령으로는 추심해소에도 재판권이 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연결시켜 놓으면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일단 하여튼 추심명령 집행법 영역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추심해소 민사소송법 영역에도 재판권이 있다. 그래서 추심명령에 대해서 재판권이 있으려면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둘 다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만 준비를 해놓는다. 근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물적 영역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국제사법, 국제거래법 안에 있는 국제사법 여러분들이 따로 할 거야 아마 이거 그죠? 예, 영역이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면 되니까 여기만 딱 준비를 해놓으면 된다. 됐죠? 예,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올해 국제사법이 막 개정돼가지고 여러분들 국제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국제사법이 개정돼요. 그래가지고 또 막 복잡한 게 많은데 그거는 뭐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국제거래법 하는 사람만 하면 될 거고.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재판권 흥결의 효과. 그럼 재판권은 소송 요건이죠. 민사재판권의 전부는 소송 요건이다. 그럼 소송 요건은 아까 본 대로 이건 또 강행 규정이고 소송 요건이에요. 강행 규정이고 소송 요건이다.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 말 직권조사 사항이란 이 말이 나온 것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강행 법규. 재판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법규예요. 그죠? 그래서 소송 요건이고 강행 법규 직권조사 사항이다. 따라서 재판권이 없으면 당의 소는 부적법. 그죠?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첫째 재판권이 없으면 명백한 경우. 그러면 재판장은 재판권이 없으면 명백해요. 그러면은 소장 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정 안 하면 소장 각하 명령을 해버려요. 그러나 두 번째 재판권이 없음이 불분명하다. 재판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다 하면은 변론을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없으면 소각하 판결한다. 그 다음에 또 재판권 흥결을 강간 판결 우리가 강간 판결 나왔죠. 아까 무효인 판결, 재망적계 이렇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재판권 없음을 강간 판결은 무효이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첫 번째로 나오는 무효. 그렇죠? 첫째 무효, 재망적계. 따라서 확정 전 상소나 확정 후 재심 모두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부적법해. 안 받아줘요. 무효인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 말 했었잖아요. 금방. 그러니까 아까 노트 그거 있잖아요. 민사소송 법규의 종류 그걸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알았죠? 그 나올 때마다 그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공통분모로 있어야 돼요. 머리 실력에. 예,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제척 기피 회피.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소송 요건은 아니고요. 이거는 소송 요건은 아니고 요건은 아니다. 근데 법원에 대해서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그러니까는 제도지 소송 요건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공정한 재판. 여러분들 이건 민사소송에서도 나오고 형사소송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적 기피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거는 뻔해요. 몇 개 안 되니까는 여기서도 딱 준비를 해보면 다음 페이지에서 예, 제적 기피. 예, 그러면 제적 기피에서 보면은 A 판사가 있었다. A 판사가 있고 원고는 갑이고 피고가 을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피고하고 판사가 친인척 관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에다가 을을 유리하게 하고 그죠? 갑한테는 불리한 판결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런 경우는 재판에서 내쫓는 거야. 재판에서 배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공정한 재판 확보를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소송 요건은 재판권, 관할권 두 개만 소송 요건이에요. 이거는 제도인데 처음에 나와서 한두 지문 나와요. 한두 지문 나오니까 준비를 해놓는 정도다. 이렇게. 그래서 제적 기피 회피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제적 기피 회피가 있다. 그 회피는 판사 스스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제척하고 기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조문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조문. 그래서 41조하고 43조. 41조를 보면은 제척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제척 이유. 그럼 법관은 41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척된 데가 배제한다는 뜻이에요. 배제한다는 것을 한문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척된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1호, 2호, 3호, 4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호 법관이 거기 그 밑에 사건의 당사자와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 공동의 권리자 의무자가 된 때 이게 하나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호는 법관이 당사자 친족관계 3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해 증언 같은 거 했을 때 4호는 법관의 당사자 대리인이 됐고 5호는 법관이 불복 사건 이전 신급 재판에 관여 전신 재판 관여 이랬을 때는 이렇게 5개 사유가 있으면은 5개 사유에 해당되면 판사는 따로 아무런 재판 없이 바로 재판에서 배제돼 버려요. 바로 당연 배제라고 그래요. 당연 배제. 왜냐하면 불공정한 재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 사유 5개가 있죠. 그리고 43조를 가보면 기피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피권. 기피권이라는 것은 41조 5개 사유 이외에 5개 사유 이외에도 불공정한 재판 우려가 있는 사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43조랑 기피로 가요. 기피. 그래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그 다음에 키워드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거 메모 쳐놓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41조 5개 사유 외에는 추상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어려운 사정을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하고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43조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제척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5개를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5개. 그죠? 따라서 여기 해당되면 법률상 당연히 배제돼. 당연히 배제. 당연히 쫓겨나요. 그죠? 그러나 기피는 41조 이외에 여기는 41조 5개 빼고 5개 제외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따라서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다른 재판부가 다시 기피 재판을 해요. 따라서 기피가 이유가 있으면 재판에서 배제하고 이거는 다른 재판에서 결정을 해줘요. 기피 결정을. 기각 결정이 나면 재판은 안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여기처럼 41조 1호, 41조 5호, 그 다음에 기피 신청 이건 48조 이렇게 3개가
시험에 나온다고 평가를 받아요. 사례든 선택형이든. 알았죠? 그래서 그 정도를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요까지 간단히 보고, 총론 부분, 예, 첫 교시를 여기서 정도 마치고요. 10분 쉬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어요. 예.